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이고 제 와이프는 저보다 1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큰 사고 없이 부모님 말씀대로 공부했고 교대를 졸업 후 2년 동안 임용고시 준비하여 교사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소위 말하는 대기업도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교사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죠. 잘난 외모는 아니지만 발령을 받고 나니 선자리도 들어오고 친구들이 소개팅도 많이 해주더군요. 하지만 초임 때는 발령받은 지역에서 적응하랴, 일에 적응하랴, 연애는 꿈도 못 꿨는데 3년차쯤 되니 여유가 좀 생겼고 저도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그 해에 다른 지역에서 오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같은 학년을 맡아 대화도 많이 하고 선생님께서도 절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자연스레 사적인 대화들도 오갔는데 하루는 선생님께서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으시더군요. 아직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 본인이 전에 계시던 학교에 제 나이 또래의 여자 선생님이 있었다며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고 그렇게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서로 지역이 멀어서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하고 헤어지며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3년째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와이프는 농촌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지역에는 자리가 없어서 저는 인근 지역으로 발령을 신청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신혼집을 어디에 잡을지 고민할 때 와이프는 학교에서 배려해줘서 자신은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며 제가 있는 지역에 신혼집을 구하라고 했고 다음 정근 때 제가 있는 지역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1년을 주말부부로 지냈고 막상 정근 신청 기간이 되자 와이프는 여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동안 남자 선생님들이 다 앞서가잖아. 내가 젊을 때 조금 힘들더라도 미리 점수를 준비해놓고 싶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마치고 싶고 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교사들은 도서벽지에서 근무할 경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저도 속은 상했지만 그전부터 와이프가 노력해 온 게 있으니 이해했어요. 결국 원래 있던 지역에서 3년을 더 보낸 뒤 제가 있던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결혼 4년 만에 와이프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저는 내심 아이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와이프의 피임약을 발견했고 저는 왜 이런 걸 먹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그동안 서로 떨어져 있는데 아이가 생기면 어린이집 문제도 그렇고 갑자기 아프기라도 해봐. 그런 것보다는 우리 둘이 같이 살면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 때 낳으려고 했지. 지금은 안 먹어. 전에 먹던 게 남아있었나 보네. 하고 제 앞에서 버렸고 와이프의 의견도 맞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갔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와이프는 이상하리만큼 저와의 잠자리를 피했고 3달 동안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발령받아 왔으니 정신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퇴근 시간도 점점 더 늦어지고 집에 와서도 저녁이면 업무가 있다며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처음 와이프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 업무로 인해서 2주 정도 야근을 했고 그날도 야근하고 간다고 연락을 했죠. 근데 그날따라 도저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티가 날 정도로 당황을 하는 겁니다. 느낌은 이상했지만 와이프한테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왔다고 찜질팩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와이프는 안방 화장실 옆에 있는 옷장에서 찜질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재방에 있던 아내의 노트북이 그날따라 식탁 위에 있었고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열어보니 김희태라는 사람과 대화 중이었고 프로필 사진을 보니 젊은 남자인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은 와이프에게 누나라고 했고 제 와이프는 그 남자에게 자기라고 부르더군요. 빠르게 스크롤하며 내용을 훑어봤는데도 둘이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 둘이 어디서 만났을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와 집만 오가는 사람이 대체 어디서 남자를 만나고 어디서 불륜을 저지르는지. 그리고 얼마 뒤 아내와 함께 상갓집에 가야 할 일이 생겨 제 차로 함께 움직이자고 했고 아내를 데리러 가서 저는 사진 속의 그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그 남자는 아내의 학교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던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 자식을 때리고 싶었지만 저는 아내를 태우고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공익이 아직도 퇴근을 안 했네? 그러자 아내는 그러네. 왜 아직 안 갔지? 하며 대답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 자식은 핸드폰을 연신 만지고 있었고 아내도 계속 누군가와 메시지를 하더군요. 직감적으로 저 자식하고 하는구나 알 수 있었죠. 저는 젊은 거 같은데 몇 살이야? 왜 공익으로 온 거래? 하고 묻자 아내는 응?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 근데 우리 오늘 상갓집?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이지만 다음날 밤 아내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를 복사해 두었고 주말에 학교에 나와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차 안에서 대화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그 자식은 거의 매일 퇴근 후 제 아내의 차에 탔고 어떤 날은 한참 있다 출발하기도 어떤 날은 바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출발한 차는 시골길로 들어가 멈췄고 한참 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심증만 있을 뿐 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뒷좌석 블랙박스에 모든 일이 담겨 있더군요. 아내와 그 자식은 차를 세워두고 밖으로 나가 차 트렁크 쪽에서 관계를 했고 그 모습이 뒷좌석 블랙박스에 찍혀 있었습니다. 헛웃음이 났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불법인 걸 알지만 도청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청기가 도착했고 저는 아내의 차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녹음이 되면 주말의 내용을 백업해 다시 설치했고 2주쯤 지났을 때 그날은 그 자식과 다른 공익요원을 와이프가 데려다 주는 길 같았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잠시 차에서 내렸을 때 그 둘은 형,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해? 그냥 셋이 한번 하자고 할까? 야, 전현 뒤집어진다. 계속 이렇게 모르는 척하자. 그래도 전현 쪼이는 게 맛은 좋더라고요. 그치? 전현은 입에 싸는 것도 존나 좋아해. 차마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질스러운 대화들이 오갔고 아내가 다시 차에 타는 듯 하자 그 둘은 서로 전나영 선생님 하며 모르는 척 하더군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더 이어진 녹음을 통해 저는 공익요원들이 관계한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저는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아내와 관계를 끝낼 것인지 어떤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물었고 전 저 여자가 다시는 교직에 발 붙일 수 없게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뒤 자문을 통해 불법 녹음 자료를 제시하면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그동안 제가 모은 블랙박스 자료와 녹음기 자료를 가지고 상간남들을 찾아가 보자고 했죠. 그들도 대충 눈치는 챈 것 같았으나 무슨 패기인지 저한테 오히려 더 당당하더군요. 그러나 불법 촬영했다고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고 불법 촬영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병역 기간에 벌어진 일인 만큼 병무청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그들은 바로 자세를 바꿔 서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저에게 아내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모든 증거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아내와 이혼 소송을 통해 아내 치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아내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사건을 마무리했고 공익요원 2명에게는 합의금을 받는 선에서 정리했습니다. 후일담을 전하자면 아내는 제가 녹음해온 파일들을 통해 그동안 그 둘에게 자신이 오히려 당했다는 것을 알고 불법 동영상 촬영 등을 문제 삼아 2명을 고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익 중 1명이 교육청의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아내는 징계 처분이 내려져 직위해제까지 당했다고 하네요.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 직장도 잃고 이혼녀가 된 그 여자. 그들은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